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기업가의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 기업가의 정의와 기업가와 경영자의 비교, 기업가의 책임과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을 하고, 다음 시간에 사업 수행을 위한 두 가지 수단과 성공한 기업가의 공통적인 정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기업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좀 정리해보고 기업인과 경영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하고 그다음에 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의 수준만큼 기업이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성장하는 동력이 종업원에 의해서 기업이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환경을 잘 만나서 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장 원인이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기업가에 의해서 성장하는 요인이 가장 큰 변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기업가의 수준만큼 성장한다는 어떤 말이 사실은 어떤 격언처럼 이렇게 회자되고 그렇게 어떤 일반화된 통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기업가의 영향력은 또 절대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영자와 달리 기업가의 영향력은 자기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말이 곧 법이 되고 그 다른 어떤 같은 국가에 살면서도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국가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 국가라고 하고 현대 국가라고 하고 LG 국가라고 롯데 국가라고 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저 어떤 삼성공화국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그 기업에마다 그 어떤 사품 그, 그 기업마다 그 어떤 그 조직 분위기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직 분위기는 총수라고 하는 우리나라만이 특히 더 많이 있는 그 어떤 최고 경영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게 법이 되고 그게 어떤 지침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의 정의는 기업가의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보면 기업가가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창의성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면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어떠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성장은 또 역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적에서도 기업가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를 국가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성장은 뭐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기도 하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막 좌지우지도 좀 되고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수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기업가라고 하는 거는 앙트르프르너라고도 불리며 이 단어에는
단에는 기업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모험 정신과 개척자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가의 가장 요구되는 정신이다. 그래서 앙트레프러너라고 할 때는 모험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척자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양한, 지난 시간에 의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한번 보면, 피터 드러커는 우리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G의 경영자이자 경영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는 변화를 탐지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자다. 이렇게 어떤 변화를 대응해서 변화를 활용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업가를 정의했다면, 슈페터는 기업가는 어떤 혁신성에 의해서 신제품의 발명이라든지 개발, 새로운 기업가의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발명, 그다음에 새로운 생산 방법 도입이라든지 신기술의 개발, 그다음에 신시장의 개척, 신원료나 부품의 새로운 공급자, 신산업에서 새로운 조직의 형성 등을 이루는 새로운 혁신자, 이러한 부분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슈페터는 기업가를 혁신성의 방점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퍼와 노엄 브로스키의 어떤 정의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퍼라는 학자가 정의는, 기업가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내는 인간이다. 사회의 상식이나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간이다. 사실은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낸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작은 실험 같은 것도 해보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를 5초를 주고 한번 보여주고 찾아보라고 그랬을 때 10사람을 보여주면 10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숨은 그림을 찾는 능력이. 물론 이제 그게 숨은 그림을 잘 찾았다 해서 기업가 정신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찰력,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남들이 보지 않은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있는 사람이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학자라다, 사람이다. 그러면서 통찰력 이런 것들도 학습에 의해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배양하면 되는 거죠. 노엄 브로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기업가는 새로운 벤처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하여 그러한 아이디어를,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성장시키고, 그런 자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기업에서 시작했지만 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혁신자, 선구자, 모험자로서 개척자 정신을 수행하는 개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경영학도는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일으키고 추진해가는 사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기업을 창업 및 운영하는 혁신자, 선구자, 모험자로서 개척자 정신을 수행하는 개인이 되려고 어떤 이러한 학문을 배우는 사람,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영학도들은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려고 이러한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가와 경영자의 비교.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업자, 혁신성과 창의성이 있는, 기술과 창의성이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인 어떤 기업가와, 또 다른 경영자라고 하는 특정한 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용된 사장,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승진해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랫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노조가 강한 회사 뭐 이런 데는 그렇게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거나 그런 자기가 만들지 않은 데라는 부분이라 또 부분에서 어떤 경영자 이런 부분이 되게 창업자가 아닌 사람, 기업가와 창업자가 아닌 사람을 좀 비교를 하면은 전략과 기회 포착, 자원 확보, 자원의 관리, 경영 구조, 가치 창출, 책임 이런 부분에서 기업가와 경영자는 어떻게 다르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단기간적으로 한다. 기업가는. 응? 실질적으로 바로 현실적인 거. 경영자는 점진적이고 장기간이다. 자원 확보는 기업가는 많은 단계를 밟지만 각 단계가 구분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응? 대신 경영자는 위임된 권한 구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구조, 응? 아니면 뭐 그런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위임받은 권한 구조 내에서. 자원 관리도 기업가는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존 자원을 최적화하려고 하는데 경영자는 한정된 기존 자원을 활용한다. 경영 구조는 다양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진 평면 조직인 반면에 경영자는 관료 조직, 계층 조직이다. 응? 군대 조직과 같은 그런 부분에 익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가치 창출은 기업가는 창업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면 경영자는 작은 유에서 큰 유를 창조한다. 그 다음에 책임은 최종 책임이 있다. 기업가에게 무한 책임, 개인 기업과 같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고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의 경영자 같은 그런 부분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업 같은 부분에서 처음에 시작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면 경영자를 채용해서 경영자를 키워서 그 경영자로 하여금 사업을 번창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요즘 현대에 잘 많이 활용되고 어떤 많은 기업들에서 보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단계는 기업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또 조직을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정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경영자의 역할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가와 경영자의 역할을 기업가는 기업가, 경영자의 경영자 이렇게 구분할 수만 있는 건 아니고 요소가 기업가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특화되고 경영자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특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기업가적인 자질도 있어야지만 경영자적인 자질도 있어야 되고 경영자지만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구분되는 거야.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경영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가가 경영자 정신까지 같이 두루두루 함유하면 좋겠죠. 물론 어떤 사람이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 이런 부분과 특정한 한 가지 능력을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지전능 기업가 경영자가 전지전능한 사람이어서는 좀 곤란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기업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의 역할이라고는 사업의 기회를 역할이랑 포착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실제 기회의 결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혁신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술 이런 것들이 바탕에 있어야 되는 창의성만 있다고 뭐 기업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창의성과 기술 뭐 이런 거를 겸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을 활용하여 기회를 실제로 어떤 실행할 수 있는 걸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업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기회를 포착한다. 사업 구상. 응? 남다른 통찰력으로 남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한다는 거죠. 기업가의 창조적 사고력과 통찰력. 그러니까 기업가는 이런 똑같은 한 현상을 봐도 사업가는 이건 이렇게 해갖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현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어떤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대학을 다니다가 내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중퇴를 하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능력을 받아서 뭐 대학원 박사학위도 받고 이제 경영에 투신을 하지만 사업의 실행, 실제로 사업을 실행한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계를 포착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위험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또 대안을 수립해서 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사업이 되는 거죠. 이해 집단과의 우호적인 관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 종업원과의 관계, 또 자금 조달을 했으면 자금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언론, 대언론, 시민단체, 이런 어떤 그 어떤 그 시민단체가 역할이 더 커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기업에 둘러싸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들하고 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내부 이해관계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리더십의 발휘. 리더십의 발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업원들이 있다면 종업원들의 10명이 10명의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파악해서 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역할 분담을 함으로 가지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들이 사업 목표에 적합한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리더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장님의 뒤통수를 보고 사장님의 뒤통수를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뭐냐면 사장님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하고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면 일하고 사장님이 일을 하지 않고 놀면 종업원들이 바로 배우고 일을 하지 않고 논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경영학을 배울 때는 경영학을 배우는 경영학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도 입사하면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뭐 어려운 일을 항상 다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사회적인 책임. 기업은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업가는 단순히 이익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가치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주주라든지 고객, 지역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와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업인으로서 윤리관과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된다는 거죠. 윤리가 잘못되다든지 사회적인 책임을 하지 않아서 한 방에 어떤 회사가 망하는 우리가 사례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할 때 이런 부분, 기업인이라든지 경영자는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 조선일보, KBS에 대서특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일거수일투족, 내가 하는 행동이
조선일보의 큰 지면에 나온다. 아니면 KBS 9시 뉴스에 나온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동하고 일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성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가 성취 동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을 하게 되면 조금 성장하면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잖아요. 경쟁 관계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는데 제가 명품에 대해서 루이비통 이야기를 잠깐 하고 학습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루이비통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루이비통이 이제 명품 가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말바꿈 소리와 같은 가방에 그게 체크무늬 그 표시 말발굽 소리라고 그래. 말발굽. 그거는 뭐냐면 여행을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 창업자가 그런 부분을 좀 담은 것 같아요. 브랜드에. 근데 하여튼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자 이름이 루이비통인데 이 사람이 14살에 2년 동안 파리로 여행을 하면서 기차를 보면서 여행의 꿈을 키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방 공장의 견습생으로 일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제 어떤 루이비통이라는 가방을 만드는데 루이비통 가방이 다른 가방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혁신성이 뭐냐면 기존 가방은 가방을 2로 쌓을 수 없는 모양이라는 거죠. 가방을 이렇게 적재가 안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소재가 나무라든지 가죽하고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근데 루이비통이 가방을 만들면서 쌓을 수 있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때 가방을 내 가방, 네 가방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높이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방을 쌓을 수 있게 가방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소재가 캔버스 천으로 경량화돼 있다. 이 두 가지가 좀 혁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혁신성에 의해서 루이비통이 사랑받고 어찌됐든 그 명품으로서 대중에게 상당히 많이 소구되는데 어찌됐든 여기 루이비통의 가방은 여행이 감각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대중 지각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철학적 정신에 의해서 가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수단별 맞춤형 가방을 또 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비행기로 여행할 때에는 뭐 어떤 리뷰들 어떤 가방을 또 들고, 아니면 내가 간단하게 뭐 기차 여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행 수단별로 필요한 가방, 가방의 사이즈가 작은 거, 큰 거,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런 가방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일상이 여행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가방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을 여행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방을 제작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틈틈이 한 시간에 하나씩 맛보기 식으로 루이비통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일단 그, 음, 그 어떤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라는 과목의 기말 과제가 기업 조사인데 될 수 있으면 기업인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조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실마리를 주는 거니까 여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루이비통을 조금 더 조사해서 보고서를 낸다든지 그러면 되겠습니다. 학습을 좀 정리해 볼게요. 기업가는 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서 그런 학자들의 기업가 정의를 좀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일으키고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기업을 창업 및 운영하는 혁신자, 선구자, 모험자 정신으로서 개척자 정신을 수행하는 개인을 일단 기업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영학도는 기업가 정신을 어떤 배양하고 함양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가와 경영자와 기업인과 경영자와 차이점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어떤 그 책임면에 있어서 전략, 기회 포착, 자원 확보, 자원 관리, 경영 구조, 가치 창출, 책임 이런 거에 있어서 기업가와 일단 기업가의 창업자에 의해서 고용된 아니면 발탁된 경영자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기업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경영자는 한정된 경영권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업가의 역할로서는 사업계의 포착과 구성 1번, 두 번째는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해관계 집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 이런 것이 기업가의 역할이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5가지 부분 다시 한번 보면은,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실제로 구상하는 능력,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는 능력, 이해 집단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 사회적인 책임을 갖는 어떤 역할,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